반갑습니다.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. 자, 어느덧 그 추위도 입춘이 벌써 지났습니다.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. 자, 오늘은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난 다음에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했습니다. 아울러서 경매 신청 등기일 이전 소멸 기준 이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, 즉 쉽게 말해서 점유자가 자진해서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. 이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대다수 다가 상당히 겁을 먹는다고나 할까,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이런 질문을 초보자들은 많이 합니다. 자,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어려움이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이나 소유자, 채무자 등이 스스로 주택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에 인도명령 신청에 의해서 강제로 명도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인도명령 신청을 할 경우에 명도 대상자를 상대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후에 결정이 나면은 집행관을 대동해가지고 가처분 집행을 합니다. 만약 이 신청에 의한 가처분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 대상자가 명도 집행 전에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다면은 또다시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자, 이 말이 뭐냐면은 A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거기에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. 내가 낙찰받은 주택에. 자, 그런데 강제 집행, 인도명령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다른 사람 A가 아니고 A가 B에게 점유를 하도록 한 경우, 이때는 상당히 좀 번거롭게 됩니다. 쉽게 말해서 B라는 사람에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인도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과 또 세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야 송달을 할 거 아닙니까? 근데 A라는 사람은 아는데 B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겠죠. 따라서 이때는 문제가 좀 번거로워질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. 따라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가 소유자, 채무자는 인도명령 신청에 의해서 명도 집행하면 되죠. 다만 인도명령 신청은 매각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 아마 대다수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만일 6월이 경과하면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명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 점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고 이라고 나면은 바로 법무사에 가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그 법무사에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인도명령 신청을 동시에 같이 하면 됩니다.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. 가장 처음 경매를 하실 때는 꼭 이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자는 채무자, 소유자,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일반 승계인이라든가 압류의 효력 발생 후의 특정 승계인 또는 불법 점유자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 모두가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겁니다. 따라서 인도명령 신청의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 대금을 완납과 동시에,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, 완납과 잔금 납부와 동시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인도명령 신청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점
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